벌써 세 번째 중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앞에 영어로 이렇게 써져 있는데 제가 메타, 패스트, 티스트로 이렇게 읽으라고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메타 패스티스트 사업은 잠깐 보여드린 영상과 메타 F 노래의 모든 내용이 전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의에 앞서 여러 대표님들께 노래를 들려드린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서울 월드 지사장님이신 이기주 지사장님께서 그동안 사업을 해 오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한마디 한마디가 작사에 녹아 있고 우리 회원인 장준하 회원님께서 작곡을 하여 부른 노래입니다. 우리 사업의 내용을 노래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서 저희 강의 시에는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과 끝에 반드시 틀어드려서 계속해서 노래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업 방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후에 지난주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본인 계정 확인과 상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 자기 말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나간 말에 대해서 말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닉네임 등록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모든 강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3월 18일에 눈이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와서 방송에서도 많이 방송이 되었고 특히 서울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눈이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설경을 이루어냈습니다. 설경을 통해서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 보며 나를 발견하고 미래의 꿈을 더욱더 크게 가지는 소중한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날에 우리들의 삶의 발자국은 때론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이고 때론 여유롭게 발걸음을 내디디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녘의 설경입니다. 눈이 온 후에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 멋지고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풍경들은 늘 우리들의 삶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분이 눈 오는 밭을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두 분은 이 길을 걸으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과 어떤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으로 나의 발자국이 어떤 의미로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해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 새벽 눈 오는 데 한번 나가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발자국이 찍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 온 그 발자국을 따라서 지나갔고 또한 그 길을 발자국의 자취를 남기면서 갔습니다. 또 하나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이 발자국은 한 방향으로 올곧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과연 우리의 발자국들은 어떠한 발자취를 남겨야 하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발자국은 곧 이정표가 됩니다. 이러한 이정표는 먼저 걸어간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걸어가는 사람들은 앞에 간 사람들이 어떠한 발자취로 나아갔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러한 발자취에 대해서 옛 성현들은 어떠한 의미를 담아 말씀을 했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은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라는 한시입니다. 대부분 대표님들께서 많이 들어보고 많이 또한 회자되었던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설 야중거, 여기에 답은 발불답자입니다. 그 다음에 눈은 눈설자고 맨 마지막에 거자는 갈 거자입니다. 그래서 이 답설 야중거를 말해보면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에 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불수호랑행. 불수호랑행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불은 아니 불이죠. 부정을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호자는 턱 빗살 호로 예전에는 중국에서 오랑캐, 이적을 일컫는 말로 쓰였던 말입니다. 나는 어지러울 난자고 행자는 가랭자입니다. 즉 이 말을 해보면 어지럽게 함부로 걷지 말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금조아행적. 금자는 이제 금자고 조자는 아침조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적자는 자치적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풀어보면 오늘 내가 지나간 발자취는 수작구인정이라. 그래서 숫자는 이룰 수, 이르다, 성취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작자는 일어나다, 일으키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후자는 뒤후, 또 나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며 정자는 단위 정자로 쓰였습니다. 이것을 풀이해보면 뒷사람이 갈 길이 될 테니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에는 함부로 걷지 말아라. 네가 간 발자취는 뒷사람들, 그다음에 후에 따라오는 사람들의 그 길을 보고 갈 테니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 유명해진 것은 김구 선생이 애송시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메타그룹과 함께하는 이 사업은 사업의 방향성을 잃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눈 덮인 들판을 이리저리 걸으면 그 발자국은 이리저리 수만 개가 나지만 한 방향으로 걸어가면 뜻하는 목표로 끝까지 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들이 걷는 그 발자국도 한 방향으로 끝까지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난주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3월 15일에 강의를 했습니다. 사업 기본 용어로서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P2E를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 대표님들께서 기억이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능력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타 앱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회원 등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국외 요소를 기입하는 방법과 회원 등록이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사업 기본 용어에서 메타버스는 뭐냐? 이거는 제가 고속버스도 아니고 마을버스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즉 메타버스는 가상세계에 접속해서 친구와 업무라든지 놀이, 미팅, 게임 등 또 하나의 현실 세계를 사이버 공간에 구축하는 것이 메타버스인 것입니다. 다음은 블록체인입니다. 분산 컴퓨터 기술 기반의 데이터 이변조 방조 기술입니다. 이에 따라서 분산 저장이 가능하고 은행과 같이 은행은 중앙 관리자가 있는데 이것은 중앙 관리자가 불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NFT입니다. Non-Fungible 토큰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다른 것과 대체가 불가하고 그 자체만으로 가치를 갖는 토큰이며 디지털 증명서를 가진 토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P2E입니다. Play to Earn 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게임상의 아이템을 현금화해서 게임 플레이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개념의 게임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엑스인피니트가 크게 이 방식으로 해서 돈을 벌었다는 말씀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다음 말의 능력치입니다. FS가 있고 MS가 있고 LS라는 게 보이죠. 초반, 중반, 마지막 그런 능력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커먼과 레어, 에픽, 레전드리가 각각 네모 박스 안에 보이는 숫자를 보시면 각각 그 차이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는 회사에서 처음 이 말을 설계할 때 거기에 맞는 기준을 정해놓고 그 말들을 만들어냈고 교부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 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능력치가 바로 이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말을 구매할 때 반드시 이런 능력치를 확인해 보시고 좋은 말이 있으면 그걸 기준해서 구매하시도록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음 메타F 앱입니다. 회원 등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 9개 요소를 기입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는데요. 성명과 이메일에서는 지메일이 기입이 돼야 되고 사용자 이름, 전화번호, 비밀번호 확인, 핀, 추천 코드, 국가 선택 해서 총 9개입니다. 이렇게 대부분 대표님들이 하셨고 이걸 따라서 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게 정확히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본인 계정 확인하기라는 것에 가면 그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 계정 확인을 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유자산, S토큰이라든지
F 토큰, 그다음에 캐시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 계정 확인은 마이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재산 상태는 그 재산을 보면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계정에 가서 계정을 누르면 총 마이 페이지와 이 즐금 내역 보안센터 계정관리 설정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때 이 마이 페이지에 대해서 누르시면 본인의 마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총 5가지가 있는데요. 메다캐시, 메다엑스, 이벤트, 메가추리, 그 다음에 경마 기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계정을 하기 위해서는 메가트리라는 것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밑에 신규로 들어오신 분이나 대표님들이 설정한 자기 사용자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용자 아이디로 가서 사용자 아이디를 터치하게 되면 본인의 가입일과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하시고 또 특히 폰 넘버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갖고 있는 폰 넘버로 가입을 했는데 또 바뀔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메일과 폰 넘버는 반드시 확인하셔서 그게 올바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산입니다. 우측 사선을 보고 이걸 터치하면 전체적인 이 공지사항, 인벤토리, 말, 거래소, 상점, 레이싱 이렇게 나오면서 밑에 이런 부호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호를 터치하게 되면 본인의 보유 자산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메타F 토큰을 구매하신 분은 만약 거기에 메타F 토큰이 표시가 되고 메타S 토큰에 대해서는 밸런스가 있고 락이 있는데 현재 이분은 락에 2,000개가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타캐시 6,924개가 있으며 USDT는 32 USDT 이런 것들을 본인의 보유 자산을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본인의 보유 자산을 확인하는 것은 나중에 상점에 들어가서 여러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 그 상품에 대해서 그만한 살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전에 제가 마법관에 말이 들어오게 되면 매일이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뭐 다른 거 따질 겨를이 아니고 일단 말 2마리가 있다는 그 자체로만 너무 행복하고 기쁜 겁니다. 뭐가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을 출전시켜보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출전시켜야 상금 확보가 가능하고 말에 대한 기록 누적이 가능하면서 나의 말의 능력치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앞으로 경주말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등등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가늠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출전시켜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등이 되면 최고고 그 다음에 2등, 3등, 12등까지 이런 기록들을 내봄으로써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말 출전 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이게 최초에 들어왔던 말입니다. 그러면 말 출전하기 위해서 이 빨간 레이스 말 출전하기 위해서 이 빨간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위에 뭐라고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분들이 이건 별로 관심 있게 안 읽어보는 경향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뜨냐면 닉네임이 존재하지 않는 말은 경주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말의 이름을 지어야지만이 경주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나가서 그 말이 1등을 하면 누구의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 닉네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승말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이 불가하고 이에 따라서 우승말에 대한 상금 지급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지급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닉네임이 없는 말은 상점에서 닉네임 등록권 구매 및 닉네임 등록 후 경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닉네임이 없는 말은 결론적으로 상점에서 닉네임 등록권을 가져다가 닉네임을 등록하고 출전을 시켜라 라고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먼저 상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상점에 가기 위해서는 우측 상단에 사선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목록이 펼쳐지면서 계정부터 1대1 문의, 공지사항, 인벤토리, 말, 스테이킹, 거래소, 상점 이렇게 해서 상점이 딱 있습니다. 아, 여기를 하면 뭔가가 있겠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타치를 하게 되면 상점 창이 활성화되어서 아래와 같이 보이게 됩니다. 그럼 상점에는 몇 개의 품목이 있을까요? 보시면 총 15개의 품목이 상점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점은 일정하게 물건을 파는 곳인데 그런 상점에는 우리가 생활에서 보듯이 소매상점, 만물상점, 백화상점, 뭐 CU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상점의 목록 15개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처음 보시거나 이것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을 위해서 1번부터 15번까지 상점 품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닉네임 등록권입니다. 뭔가 등록한다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것 같아요. 2번 닉네임 등록 프로모션입니다. 뭔가를 하는 의미인 것 같고 3번 경주마 이동권입니다. 이동을 시키는 그런 권리가 있는 그런 상품인 것 같습니다. 4번 메타캐시 이동권 이것도 이동권이고요. 5번 알림 이용권 6번 골든벨
7번 초반 능력치 변경권, 8번 중반 능력치 변경권, 9번 후반 능력치 변경권, 10번 네어 경주마 혈청, 11 에픽 경주마 혈청, 12 레전드리 경주마 혈청, 13번, 14번, 15번은 커먼 레어 에픽 요술 램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7, 8, 9번 이 능력치에 대해서 이미 한두 번 이렇게 대표님들께서 특히 신규로 오신 대표님들께서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능력치에 대해서는 약간 그래도 친숙함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번 닉네임 등록권을 살펴보겠습니다. 육각형 안에 흑대 모양의 그런 모습이 되어 있고 아이디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는 닉네임 등록권이면서 10USDT가 필요하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2번 닉네임 등록 프로모션은 동일하면서 100USDT가 필요하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3번 경주마 이동권은 보시면 뭔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선물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의미에 리본 모양의 그게 있으면서 이거는 1USDT가 되어 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4번 메타캐시 이동권은 50USDT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림 이용권은 이 스피커를 활용해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10USDT가 되어 있고 골든벨은 1000USDT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8번, 9번은 각 말의 초반은 FS를, 중반은 MS를, 후반은 LS로 되어 있는데 초반과 중반은 각각 30USDT가 소요되고 후반은 50USDT가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11번, 12번은 설정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레어는 R로, 에픽은 E로, 레전드리는 L로 표기하면서 각각 필요한 돈은 레어가 110USDT를, 에픽이 220USDT를, 그리고 레전드리는 350USDT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요술램프입니다. 요술램프는 요술램프 모양을 하면서 커먼은 C를, 에픽은 E를, 레어는 R로 되어 있고 각각 가격은 커먼이 30USDT, 에픽이 100USDT, 레어가 50USDT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샀을 때 이렇게 닉네임 등록권은 10USDT가 결제되어 있다고 표기가 되면서 아이템을 확인해 보면 여기에도 동일하게 경주마 관련된 내용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상점은 총 15개 품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말에 필요한 상품은 이곳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말찾기입니다. 마법관에서 말을 어떻게 하지라고 계속 궁금해하던 차에 이 내용은 위의 내용은 잘 읽어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밑에는 녹색이 말을 파는 기능이고 회색은 교배에서 번식하는 그런 기능이고 마지막은 빨강은 출전하는 기능입니다. 대부분 처음 하신 분들은 말 출전에 집중하다 보니까 마지막 빨간 버튼만 계속해서 누르는 경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렇게 닉네임이 존재하지 않는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스템이나 핸드폰에서는 말씀을 주는데 그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없어졌습니다. 말이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보면 셀라우라고 하는 이게 있습니다. 하시다가 셀라우를 누르신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시스템적으로 보면 셀호스, 말을 진짜 팔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보는데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취소보다는 확인을 누릅니다. 아, 계속해서 확인해야 뭐가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확인을 누르시고 떡 봤더니 말이 색깔이 변하면서 약간 어두워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말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거 난리 났지 않습니까? 말을 어떻게 해서 한 마리 받았는데 또 한 마리 구입했는데 말이 갑자기 없어지면 순간 공황이 오고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혼자 발만 동동 굴리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이 없어지면 어디로 가냐? 마켓플레이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말이 없어져도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플레이스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켓플레이스 창에 딱 가면 모든 말이 있고 내 말 보기가 있고 그 다음에 거래 기록이라는 그런 창이 3개가 있습니다. 먼저 모든 말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말을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말을 한번 클릭해서 보니까 말 찾기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면에 16마리가 보이고 그게 현재 보니까 5,284면에 각각 16마리씩 말이 다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 84,544마리가 마켓플레이스에 나와 있는 겁니다. 84,544마리에서 내 말 한 마리를 찾아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처음 오신 분들은 그 뒤에 샵 100-6477 이게 내 이름, 그 말 이름을 정하기 이전에 말의 이름입니다. 이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 말을 도저히 찾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 말 보기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내 말 보기를 확인해 보면 현재 내 말 2마리가 마켓플레이스에 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잘못 눌러서 내 말 2마리를 현재 마켓플레이스에 내보낸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좌측 말이 샵 100-6477 그렇죠? 이 말이 지금 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래 기록을 보면 내 말이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래 기록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말이 지금 내 말 보기에 2마리가 있기 때문에 내 말은 거래가 안 된 걸로 현재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찾아오기 위해서 내 말 보기로 가서 밑에 있는 취소라는 그 창이 있습니다. 그 취소를 누르시면 뭐라고 이렇게 뜨는데 이것을 크게 하면 트레이딩 캔슬드 석세스풀 이렇게 나옵니다. 트레이딩 했다. 취소하는 걸 성공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말이 no horse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또 말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어딘가로 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옥관에 가서 내 말을 확인해 보면 말 두 마리가 그대로 내 마옥관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갔던 말을 다시 찾아오시면 전혀 문제없이 내 말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로 해서 내 진짜 좋은 말을 내보내면 다른 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바로 사가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말을 찾기 위해서 마켓플레이스에서 가가지고 내 말 보기를 확인한 후에 취소를 바로 누르시면 바로 내 마음관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말의 특성에 있는 밑을 손대다 보면 이제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나오냐? 말과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이거 아무리 읽어봐도 뭔 말인지 이해도 안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눌러봅니다. 그러면 앱 사용 중에만 허용, 이번만 허용 안함, 그다음에 말로 왔다 갔다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오르지 않던 혈압도 상승이 되고 짜증이 시작되고 이건 뭐지 하는 그런 퀴천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참이라는 말도 나올 수 있고 이게 뭐지? 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창을 모두 닫고 처음부터 완전히 닦은 다음에 재로그인해서 사용하시면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화면과 씨름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닉네임 등록입니다. 먼저 닉네임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상점에서 먼저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지갑에 USDT, 즉 돈, 사용할 수 있는 구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USDT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측 사선을 터치해서 하단을 터치하면 내 재산이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닉네임 등록권이기 때문에 닉네임 등록은 10 USDT지 않습니까? 그래서 USDT에 가서 32.82는 10보다 크기 때문에 가능하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받은 말이라든지 내 산 말에 와서 이걸 보면 메뉴에는 NFT를 표기하는 그런 단추이고 바로 밑에 있는 상자가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상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셀러우, 교배, 출전 그런 기능을 좀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점을 누르면 아이템 인벤토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말 능력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템이 있는지 없는지 그 유무를 최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들어온 그 말이 지금 닉네임 등록권을 등록해야 되는데 밑에를 보면 사용 가능한 아이템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뜨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아이템을 구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템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록에서 상점을 선택하고 상점에 와서 닉네임 등록권 이것을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구매 버튼을 누르면 말의 이름을 등록할 수 있는 일회성 아이템입니다. 이렇게 뜨면서
10 USDT고요. 수량은 1개입니다. 선물하시겠습니까? 구매하겠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선물하시려면 선물하기를, 구매하시려면 구매하기를 누르셔야 됩니다.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닉네임 등록권을 구매하시겠습니까? 라고 또 한 번 확인하는 멘트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확인을 누르시면 기존에 사용 가능 아이템이 없습니다라는 그곳에 이렇게 닉네임 등록권이 하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이 닉네임 등록권을 가지고 닉네임 등록권을 누르게 되면 말 이름 등록이라는 창이 뜨면서 밑에 말 이름을 등록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대표님들께서 내가 가장 쓰고 싶은 말의 이름, 내가 가장 가지고 뭐 개 이름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 이름을 엄청 잘 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 이름을 잘 지어서 확인을 누르면 지금 여기 지리산 호랭이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리산 호랭이 하면서 아까 번호로 되어 있던 부분이 지리산 호랭이로 바뀌면서 닉네임에 등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사업 방향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고자 그 발자취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상점에 대해서 15개 품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중 하나 닉네임 등록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조작을 하다가 말이 없어져 버리면 반드시 말을 찾을 수 있는 그곳으로 가서 내 말 그쪽에서 말을 찾으면 이상 없이 말을 찾아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닉네임 등록하기에 대해서는 닉네임 등록권을 구매해서 그 닉네임 등록권을 가지고 말 이름을 정말 잘 지어가지고 그 말이 앞으로 나와 평생 함께할 말이고 또한 나 이후에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닉네임을 잘 등록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기본적인 내용에 충실하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가적으로 강의 처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메타F 인생의 노래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아주 흥겹고 행복한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메타F 인생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들. 다음 주에도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오늘 강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